거기까지는 수능 수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저번에 얘기했던 게 EBS 질문 받아주는 거였죠?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이제 두 파트를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합법 능력에 제출되는 합법의 문제 형태들. 뭐지? 편의상 번호를 붙이면 이렇다 이거지. 대답들 안 할래. 지금 저 새롭게 와서 얼마나 당황할 텐데. 그렇지? 네. 그지? 네. 가만있어 봐. 저 새끼 저로 약 올리는데. 정말 어디 간 거라? 어디 간 거라 그랬지? 어디 기자. 기자? 네. 백기로. 에휴. 너는 이 새끼야, 너. 나 죽었어, 난 존나 싫어. 그래서 이제, 문양, 그런데, A가 뭐예요? 표면적으로는 듣기지만, 여러분들이 그 화법을 배워야 수능서부터는 지문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은 뭐하고 같아진다. 읽기랑 같아진다 이거지.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주어진 화법 지문을 읽으시고 원칙적으로 그렇죠. 읽고 나서 출제자들의 이제 문제 요구에 따라서 답지를 골라야 되는데 그 요구가 뭐냐 이게 이제 문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요구로 나누어치면 저쪽에 있는 지문에서 일단 그 지문의 한 말을 들은 다음에 그게 무슨 말을 했느냐 그 내용 파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말을 했느냐 그 말하기 방식 개념을 이 지문으로부터 이제 끌어내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 문제가 왜 답이 되느냐 어떤 정답의 원리로서 우리가 이제 뭐 내용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그다음에 풀어가는 과정으로서 역차도 얘기하고 분석도 얘기하고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네. 돼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화법이니까 말하기형의 문제가 있는데 이 말하기형은 다시 지필고사가 되면 뭐가 되거든요? 쓰기가 된다고 어떤 문장을 하나 만들어내는 형태인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말하기는 쓰기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쓰기 문제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이제 조건들을 주죠. 그러니까 문장을 하나 만들려면 이런 문장을 만들어라고 지시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네. 이제 그 조건들을 주고 이 조건들에 부합하는 문장을 하나 이렇게 말로 해보는 거지. 문장을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쓰기와 동일성을 지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이 조건들에 대해서 맞아 나가야 되는데 결국 이제 그러려면 조건들에 나오는 그 말들을 알아야 되는 거고. 맞죠? 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유형을 잡아놨고. 세 번째가 이 화법, 작법, 문법은 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법 규칙이니까 규칙을 배운다는 것은 규칙에 맞는 글이냐 맞지 않는 글이냐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무슨 형이 있다. 교정형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해하십니까? 네. 이 교정형에 준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쓰기로 따지면 퇴고나 개요의 수정 같은 거. 이런 문제가 이제 유사성을 갖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쪽에 이제 문제가 있는 지문, 이제 규칙을 어긴 어떤 담화, 지문들을 던지고 이 지문들에 대해서 두 가지. 하나는 어떤 수정 방안을 제출해서 이렇게 고쳐보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냥 네. 또 하나는 이제 실제 뭐가 나와요. 고친 문장이 수정 문장을 생성해 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었어요. 아우씨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어떤 그 화법의 어떤 매뉴얼상으로 문형 같은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점까지는 공부가 다 됐는데 맞습니까? 네. 이 각각의 어떤 그 지문이라든가 또는 답지라든가 또는 이 중간에 이제 끼어드는 보기를 통해서
화법은 화법 연역에만 쓰이는 어떤 고유한 개념들을 제출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말을 알아야 뭐 이것들을 서로 이렇게 마주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 개념들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화법의 필수 개념으로 항목을 설정을 한 거고 필수 개념에 대해서 공부라기보다는 이건 내가 설명하고 여러분들은 이해한 다음에 이제 결국 이건 니네 몫이 커. 나는 이해만 시켜주면 되고 필수 개념이기 때문에 국어 시험지를 까면 나오는 말들인데 익숙치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필수 개념 내가 이해는 시켜주겠지만 나는 이제 선정하고 이해는 시켜줄 텐데 결국은 끝내 이제 수능 보기 전에 한 번은 다 머릿속으로 저장이 돼야 되는 문제는 왜 이래?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화법의 필수 개념을 우리가 중앙목을 어떻게 설정했느냐. 첫 번째가 이 화법 언어가, 그러니까 화법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나오는 그 언어들이 정확하게는 화법 지문이 되겠지. 서로 말을 하는 지문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네. 그 화법 언어 지문이 어떤 내용적 특성을 갖느냐. 뭐에 비해서야? 뭐에 비해서 특성을 갖는다는 거지? 화법 언어는 그러니까 진술 언어, 그러니까 문장으로 우리가 쓰는 언어. 그러니까 언어에는 문어가 있고 구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문어라고 하는 글쓰기로서의 언어가 있고 구어라 그래서 이제 입으로 말하고 듣는 언어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이 화법은 구어니까 그렇죠? 화법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문어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장으로 글을 써나가는 정식적인 글에 비해서 어떤 내용적 특성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구상관사라 그래서 구두언어를 갖고 구두언어성을 갖는 거고 상호교섭성을 갖는 거고 관계성을 갖는 거고 이게 실행아 그렇지 사회문화성 따위를 갖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개념 설명을 한번 했고 두 번째는 그럼 화법 언어는 어떤 표현적 특성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뭐 생략 표현이 많다든가 존칭 표현이 많다든가 필수적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표현적 특성에 대해서도 얘기 드렸어요. 그렇죠? 네. 맞냐? 네. 이 문제는 듣기형으로 나온다. 두 개의 문제는 그 어떤 지문을 읽었을 때 이 지문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저 진술은 이런 걸 보여주는 분, 저 진술은 이런 걸 보여주는 분 그래서 되지? 네. 요거는 요 듣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읽기형 문제의 답지로 활용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하는 걸 좀 이해를 해주면 좋고 세 번째는 보다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건 특성이었고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 언어들이 가는 특성이 아니라 우리가 화법 언어라고 하는 것은 듣기가 뭔데 말하기 행위인데 동의하지? 네. 그 듣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는 건가 어떻게 들어야 잘 듣는 거냐에 대해서 좀 뭐 상식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공감하면서 듣는다든가 사실 파악을 한다든가 추론한다든가 비판한다든가 맞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듣기의 규칙성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야 될 것이 이제 듣기가 다음에는 당연히 화법은 듣기 말하기니까 말하기의 규칙성을 우리가 이제 논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 지점이 이제 가장 그 화법 규칙 필수 개념을 배울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 자체도 전문성이 좀 있고 이해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렇게 들으면 너희들이 그거를 체계화시켜서 암기를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렇지? 네. 누군가가 말을 부여해주면 그 글자를 보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전문적인 개념이 되기 때문에 가장 이제 좀 그 포션이 큽니다. 이 규칙 전체 공부에 있어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시험 3주 후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업을 끌어가야 되는 게 이 지점을 하기 위해서라도 과언이 아닌 상태인 겁니다. 알겠어요? 이제 그 말하기의 규칙성을 우리가 좀 먼저 공부를 하고 다섯 번째 가서 이제 그 화종별, 화종이라고 하는 것은 화법도 종류가 있거든. 추상적인 차원에서는 듣기와 모지만 말하기지만 말을 하는데 토론을 할 거냐, 토의를 할 거냐, 협상을 할 거냐, 면접을 할 거냐, 대화를 할 거냐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 그걸 우리가 화법의 종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화종별로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는 어떤 화법을 진행하든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특성이자 규칙이 되는 거고
이해돼? 네. 아니 그냥 비유안 그런 거 아니야. 사람이 일어나면 아침에 밥을 먹고 점심때 밥을 먹고 저녁에 밥을 먹어야 된다. 이건 전 세계의 어떤 공통적인 규칙까지는 좀 아니지만 왜 이래 시대나 그렇죠? 규칙은 아니지만 이렇게 비유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옷을 입고 다녀야 된다. 이런 전 세계적 공통 규칙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양복 입는 놈들은 양복 입을 때 또 지켜야 될 규칙이 있고 한복은 또 한복 나름의 규칙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 그래서 여기는 어떤 화법 종류를 진행하든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성들이 되는 거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는 화종별 규칙이 돼서 토론할 때는 얘 플러스 또 뭐가 필요한가 토의할 때는 이것들 플러스 또 뭐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이 화종별 규칙성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교과서로 가면은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화법 1이에요. 1, 2, 3, 4는 그러니까 A형 모두 지켜야 될 규칙성이 되는 거고 되겠어? 네. 이쪽은 화법 2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B형 문과 친구들만 해야 되는데 뭔데 요즘 수능 보면 뭐 A형이나 B형이나 화종을 딱딱 모여서 나오니까 반드시 화종을 지정해서 나오잖아요. 이게 돼요? 네. 그러니까 예전 듣기는 전부 요형형이거든. 화법 1까지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그 문제를 시작할 때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듣고 답하세요.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화법의 종류를 뭐하지 않았잖아. 구별하지 않았었는데 정리돼? 네. 지금은 강조장 표시 딱 찍고 A형이든 B형이든 뭐예요? 다음은 토의의 일부다, 협상의 일부다, 다음은 면접이다 이런 식으로 화법의 종류를 모여서 나온다고 해요. 찍어서 나와 버리잖아요. 이해되세요? 그 지점들까지 가게 되면 결국 뭐 이게 뭐 B형만의 문제는 아니고 A형에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되냐? 요 두 가지 책을 묶어서 규칙성을 최소화시켜서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여기까지 지금 진행을 할 겁니다. 많은 지금 현재로서는 얘까지가 지난 시간에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 다 리뷰했어요. 그렇죠? 네. 이제 오늘 책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말하기 규칙성을 한번 출발해 보자고. 알겠습니까? 네. 페이지가 어딜까? 여기 교재를 안 줘, 나를? 교재 받았어, 니는? 페이지가 43 48페이지네요. 그렇죠? 48페이지입니다. 근데 저번에 50점까지 됐는데. 아, 50점까지 했어요? 네. 그럼 말하기 규칙성 중에서 협력의 원리까지 끝냈다는 거네? 네. 잘 됐네. 오늘 그거 안 했으면 또 처음에 또 들어갈 때 또 세게 또 뭘 한번 갖고 들어가야 되는 지난 시간에 아주 기억했던 거는 협력의 원리가 뭐라고? 또 자세만 보려고 하는 거야. 협력의 원리가 뭐야? 말할 때 서로 협력하는 거 이러면 죽여버린다 그랬단 말이야. 네. 협력의 원리라고 하는 것부터는 전문성 있는 말이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협력의 원리가 뭐냐고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려고 하는 거야. 말을 할 때 양의 경률, 질의 경률, 관련성의 경률, 태도의 경률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들어 지금?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부수적인 원리로서 대화 함축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야 무슨 원리가 지켜진 거야? 협력의 원리가 지켜진 거지. 협력의 원리가 서로 말할 때 협력한다. 이런 식으로 상식화시켜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말하기의 규칙은. 그러면 절대 외우지를 못해. 이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실제 답지에는 협력의 원리란 말은 저 문제를 풀 때 아무 영향을 주질 않아. 보기에 나와도 협력의 원리라는 게 있는데 이중 양의 경률이 있다, 질의 경률이 있다 그래서 그 소개념들을 우리가 꼭 알아줘야 되는 거지. 협력의 원리라는 게 말할 때 서로 협력하는 거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해를 해서 대단히 곤란하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지? 네. 됐어.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말할 때의 규칙이다. 말할 때의 규칙이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화자 입장에서 지켜야 될 규칙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 하나가 여기 따옴표 친 거는 그런 거야. 이 말이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전문적인 개념이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협력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라 그러면 이것의 가지수를 대라고. 지금 말했던 대로 1, 2, 3, 4 양, 질, 반 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플러스에서 대화 함축이라는 개념을 또 알아봐. 오히려 협력의 원리를 깨면서 대화를 더 잘 이끌어가는 걸 말한다. 여기까지였어. 그렇지? 네. 그리고 두 번째 들어가서 이제
공선수의 원리인데 이것도 다운 펼치는 이유는 마찬가지. 공선수의 원리라는 게 현재까지로서는 이 말하기 규칙을 활용해서 제일 많이 문제가 나왔는데 해도 돼? 네. 지금 여러분들 뭐 수능 시험이라는 게 5, 6, 9, 10일이니까 5, 6, 9, 10일까지 실제 학법에서 교과서를 통해서 배워야 될 규칙 개념은 이거야. 죄다 이게 기억에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데 공선수의 원리도 추상화시키고 형용화시켜서 이해하게 되면 또 이해를 못해. 공선수의 원리가 뭡니까? 말을 공손하게 하는 거예요. 당연해! 그럼 말을 공손하게 한다는 게 뭐냐? 이렇게 나가면 거기서 또 출발을 하게 되면 공선수의 원리가 뭐야? 공손하게 말하는 거야. 그게 뭔데? 뭐 존댓말하고 그러는 건가? 그게 아니야! 공선수의 원리는 반말을 해도 되고 욕을 해도 돼. 존댓말을 하지만 오히려 공선수의 원리를 못 지킬 수가 있어. 자, 이게 있는 경륜 중에 하나인데 이거 죽이는데? 이야, 이거 죽이게 했는데? 다 제덕이죠.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죽이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몰라, 이 씨발놈아. 네가 잘했나 보지. 이게 훨씬 더 우선성이 있는 거야. 공선성이 있는 거야. 물론 최고는 뭐예요? 베스트는. 당신도 없이죠. 이게 최고긴 하지만 이해돼? 존칭을 쓴다 안 쓴다라고 하는 것이 공선성의 원리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리되겠어? 그러니까 공선성의 원리라는 걸 받아들일 때 제발 또 형용화시켜 이해해가지고 말을 공손하게 하는 것 하나만 안 얘기란 말이야. 그게 뭐냐 이거지. 존칭성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고. 내 말 돼? 공선성의 원리가 뭐냐? 시작해야 되는데 이것도 물으면 얘처럼 대답하세요. 협력의 원리가 뭐냐고 물으면 여기에 속하는 소개념들을 얘기하듯이 공선성의 원리가 뭐냐고 물으면 거기에 속하는 소개념을 설명하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수학들 잘하죠? 이건 수학 개념이에요. 읽어봐요. 49페이지, 50페이지 넘기니까 51페이지에 무슨성의 원리라고 나와. 공선수의 원리라고 나와. 추상적으로 설명하면 공손하지 않은 표현은 자 거기에 공손하지 않은 표현이죠. 이게 이제 문제인데 공손한 표현은 뭐고 공손하지 않은 표현은 뭐냐 이거야. 그렇지? 듣고 있냐? 네. 문제는 근데 뭐냐면 그 다음 나오는 말이잖아. 최소화하고 최대화. 이게 뭐냐면 최소화하고 최대화한다는 건 수리 개념이란 말이야. 아, 나 미치겠네. 그렇지? 네. 니들이 배우는 값 중에 뭐가 있어? 최소값이 있고 최대값이 있잖아. 요 말은 디그리인데 어떤 의미냐 하면 지금 내가 이미 해줬는데 가도 돼? 천천히 다 내 덕분이야. 답시 2 가도 되냐고? 네. 아, 내 덕분 반, 네 덕분 반이지 뭐. 자, 이런 말이 있어. 세 번째는 다 네 덕분 이다 이 개새야. 이 말이 있어. 네 번째가 다 네 덕분이세. 자, 내가 쓰는 말 가장 공손한 게 뭐야? 4번이야. 자, 가장이라고 있어. 근데 이 덕지가 없어요. 그럼 그 다음 공손한 게 뭐야? 그럼 3번이 다 돼. 그럼 3번이 다 돼. 아니 괜찮은 거예요. 이게 좀 이해되겠어? 내 말은 욕을 이해하자는 게 아니야. 디그리를 이해하자는 거지. 정리돼? 네. 자, 두 가지밖에 없어. 그땐 공손한 게 뭐야? 먼저. 이게 정리돼? 공손의 최소값,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딱 어떤 공손하다는 말이 딱 정해져 있는 틀이 아니라는 거야. 어떤 말의 양 내에서 너희들한테 주어진 답지 5개 내에서 이 중에서 가장 뭐하는 것? 공손한 것의 정도를 가르는 거라는 거지. 이해돼? 네. 그러니까 답지를 딱 까잖아? 이 공손성의 원리를 갖고 문제를 낼 때 답지 5개가 있으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 중 공손성의 원리를 지킨 진술은. 그랬을 때 5개는 다 공손성을 지키고 있어요. 니들이 봤을 때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건 정말 싸가지가 없네. 이런 답지는 없어. 다 공손성을 지키고 있어야 뭐가 발생해? 혼란들이 발생할 거 아니냔 말이야. 이해되겠어? 네. 다 공손성이 있는데 그것들의 뭐를 따지는 시험? 디그리를 따지는 시험. 정도를 이렇게 따져나가는 시험이라는 이게 바로 최소가 뭐라는 거예요? 최대라는 거예요. 이 지점이 안 되면 답지 혼란이 일어나. 그러니까 6월달 시험에
이 공손성의 원리를 갖고 출제를 한번 했는데 애들이 전부 거기서 이제 오답이 발생했던 이유는 답지 5개를 보면 다 뭐 하는 것 같거든. 공손한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읽어보면 그 공손성의 정도에 뭐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 개념은 수리적으로 그렇게 최소값, 최대값으로 이해를 해야지 딱 어떤 고정된 고정값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이해했어? 됐어. 그래서 만약에 이걸 이 두 개밖에 없다면 이걸 답으로 찾을 수 있는 것도 무술성의 원리를 아는 거라는 거죠. 공손성의 원리를 알고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되겠냐? 네. 됐어요. 다음 두 번째 설명할 거. 공손성의 원리를 지금부터 말로 불러주면 또 이해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공손성의 원리 첫 번째 요령의 경륜이 나온다. 그렇죠? 네. 자, 걔 소개님이 요령의 경륜인데 요령의 경륜이 뭐냐? 요령 있게 말하는 거. 아나를 찢어볼 테니까. 요령의 경륜이 뭐냐? 요령의 경륜이죠. 자, 그럼 벗어났어. 그럼 그게 뭐예요? 상대방이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이게 뭔 말이냐 말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그 개념의 뜻을 풀어놨지만 이 개념 뜻을 또 달달달 외우려고 그러면은 실제적인 게 안 들어와. 내 말 되지? 내가라고 이미 얘기했다만 국어 개념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 은유라는 말이 답지로 나오는 표제어란 말이야. 표제어. 사전에 표제어잖아. 도움 돼? 네. 니들 말고 뭐 제목 이럴 수도 있겠지. 됐냐? 네. 자, 이걸 개념어라 그래요. 그 다음 뭐냐면 개념의 뜻이 있단 말이야. 개념 풀이가 있겠지. 은유라 그러면 지금 대답은 못하겠지만 개념 풀이상으로 뭐냐면 문장을 A는 B다의 형태로 썼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A와 B가 물리적으로 이퀄이 될 수 없는 상태의 문장을 말한다. 이게 개념 풀이야, 은유에. 이달 신대가 문장을 A를 B다라고 썼는데 A 이걸 B가 되지를 않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은유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개념 풀인데 이걸 물어보는 시험은 없다는 말이야. 국어시험이라는 거는. 국어시험은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은유에 속하는, 다시 말해 이 개념 풀이에 속하는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은 호수 같다. 뭐가 은유냐? 이렇게 나오는 거라는 얘기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국어 시험을 가지고 잘못된 오해가 공부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개념어를 개념 풀이로 이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국어 공부는 계속 얘기했지만 원소와 무합의 문제다. 집합의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은유라는 집합 개념을 줬을 때 여기에 속하는 무슨 꼬라지들을, 문장 꼬라지들을 찾는 시험이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제 말 이해됩니까? 네. 자, 얘가 기억이에요. 중간에 끼우면 돼요. 기억의 표현 기법으로 알맞은 거.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정리돼? 네. 그럼 이 말을 주는 게 아니라 얘를 주고 답지는 이게 남아있다는 말이지. 그러면 이 문장이 이 답지 개념에 속하냐 속하지 않냐 이걸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 네. 그래서 국어라고 하는 시험의 본질은 수학의 무슨 놈과 같다? 집합론과 같은 거예요. 이해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의 체계라는 어떤 수학 자체를 처음부터 시작하기 전에 앞에 에피타이저로 깔아주는 게 뭐냐고. 제일 먼저 명제를 깔아주는 거고. 명제라는 게 바로 뭐야? 국어로 따지면 문장이에요. 이해돼요? 네. 문장을 깔아주고 그 다음에 가서 집합을 깔아준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집합이란 뭐냐? 어떤 문장이 어떤 문장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냐를 따지는 과목인 거 아닙니까? 제 말 이해됩니까? 네. 예, 그겁니다. 그 점에서 그게 발전하면 무슨 집합이 돼요? 교집합을 배운다. 예를 들어서 교집합이 배우면 국어는 무슨 문제가 돼요? 기억권이 있는 공통점으로 알맞아. 그러면 교집합 찾기에 해당하는 문제가 된다고. 정리해보소? 국어 시험 문제의 60%는 수학으로 따지면 이 명제의 무슨 합이거든? 집합론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것서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액타이저를 주고 그 다음에 비로소 수가 나오면서 공부가 시작이 된다 말이야. 내 말 돼? 네. 그러니까 국어 시험의 본질을 이렇게 이해하지 말라고. 지금 아주 중요한 순간이야. 너희들이 국어 공부를 하고 국어 시험을 본다는 것은 원소의 문장을 받아서 그것의 내용적, 표현적 무슨 개념을 찾는 거다. 집합 개념을 찾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내 말 돼? 네. 그리고 그게 내용적 집합인지 표현적 집합인지 지시해주는 게 뭐예요? 문제예요. 표현 기법으로 알맞은 것은 얘의 표현적 집합 개념을 찾으라는 거야.
정리돼 지금? 네. 그 다음 이 기억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마음 호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뜻을 부여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되지? 네. 이건 뭐냐? 화자의 마음이 평화로움을 뜻한다. 그 평화라는 단어와 이 문장의 관계는 뭐예요?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어. 그런데 내가 지금 말하는 것 이게 일종의 이 평화라는 개념을 표현하는 하나의 개별적 방법이 아니냐라고 내가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니들 지금 시 문제 풀겠지만 지금 시 문제 푸는 본질도 이거란 말이야. 어떤 시 구절을 던지는 거지. 그 시 구절을 쓴 놈이 김소월일 수도 있고 윤동주일 수도 있고 뭐 윤선도일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야. 시대 그렇지. 근데 그 시 문장을 받아서 얘의 표현적 집합 개념이 뭐냐면 표현상 특징 문제고 얘의 내용적 집합 개념이 뭐냐면 내용 의미 문제가 되는 형태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어 시험은 지금 뭐로 해체해 준 거냐면 수학 시험 문제로 한번 해체를 해보라는 거야 내 말이. 이해돼? 네. 그러면 글과 답지의 관계는 원소와 뭐의 관계다? 집합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집합 배울 때 집합을 표시하는 방법 뭐가 있어요? 조건제시법과 원소 나열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때 원소를 주고 집합을 찾으라는 게 뭐예요? 이 보세요. 다 이렇게 쳐먹었어요. 원소다. 그렇죠. 원소를 주고 집합을 찾으라 그러면 원소 나열법에 해당하는 거고 조건제시법이라는 건 무슨 합을 주고 집합을 주고 거기에 속하는 뭘 찾으라는 거야? 원소를 찾으라는 겁니다. 쓰기는 뭐냐? 장문은 조건제시법이에요. 에이 쓰되 의미를 써라. 그럼 의미에 속하는 문장들이 어디에 나와 있잖아. 답지에 나와 있잖아. 지금 내 말 돼? 네. 근데 읽기 시험은 다 무슨 제시법이에요? 원소 제시, 원소 제시법이에요. 원소 나열법이에요. 여기는 원소 문장, 내가 하는 호수를 주고 얘가 1번 의미에 속하냐, 2번 지규에 속하냐, 3번 서리에 속하냐, 4번 역수에 속하냐 이렇게 묻는 거란 말이에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 네. 국어 수능국어 공부를 하면서 그거를 이해해야 되는 거야. 수능국어 시험은 바로 말과 말 간의 원소성과 무슨성을 보자는 거야. 집합성을 보자는 겁니다. 왜? 이게 언어의 기본이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문장 형태를 뭐라고 해? 철학행위로 사고하지 말고 가장 기본적으로 문장을 써나가는 방식을 뭐라고 해? 정이라고 하는 거야. identification 존만세야. 나 집에 간다 올면서 정의 가도 돼? 네. 그럼 정의라는 게 문장을 어떻게 쓰는 거야? 정의 나라가 없어. 이렇게 쓰는 거야. 이 원소는 이 무슨 합이다. 집합이다. 그치? 정말 때려버리고 싶다 이럴 줄 알아? 인간은 무슨 물이다. 동물이다. 이 기본적인 거지. 네. 내 말 돼? 네. 네. 이걸 가장 근본적인 언어 형태라고 그래요. 자, 문장을 처음에 쓰는데 4살짜리 조카 새끼가 문장을 잘못 쓰는 방법을 얘기할게요. 해도 됩니까? 네. 커피는 쏟는 거다. 이런 비용기를 많이 해보지. 커피는 쏟는 거다는 것은 왜 바보니까 이거. 원소를 제가 수학적으로 원소를 잘못된 집합에 짝대기를 넣은 거예요. 이해돼요? 네. 자, 똥을 찍어 먹습니다. 세션입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 왜 때릴 것 같아요? 바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집합사고는 뭐예요? 집합원소 사고. 우리의 수학적 사고. 똥은 찍어 먹는 것에 속하지? 맞네. 얘는 근데 그걸 이해하지? 인간과 동물이 갈라지는 경계예요. 인간과 동물이 여기서 갈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동물에게는 뭐가 없냐면 이 사물에 집합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규칙도 안 생기는 거죠. 이거 이해돼? 근데 인간은 뭐냐? 왜 규칙을 갖고 살아가게 되느냐? 이 원소가 이 집합에 속하니까 이런 규칙대로 해야 한다. 이게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내 말 이해돼? 네. 자, 숟가락이 하나 있어요. 니들이 숟가락 갖고 가장 큰 모욕감을 느낄 때는 선생님이 딱 들어와서 숟가락을 때려요. 그때 난 이러고 뒤에서 지켜보면서 난 잘못한 게 없으니까 안 맞을 거야. 아마. 여기 지켜보면서 숟가락은 밥 먹는 건데 자 이거죠. 선생님은 숟가락을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인간은 분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규칙대로 되질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네. 자, 남자는 여자 화장실 들어간다. 변태 새끼가 된 이유죠. 자기를 잘못된 무슨 합에? 집합에 갖다 띄운 거란 말이에요. 학문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집안에도 보여줬지만 분필도 떨어지네. 안경도 떨어지네. 그렇지? 네. 자, 라이터도 놓으니까 떨어지네.
개별 원소를 봤어요. 이 물건 떨어지네, 이 물건 떨어지네, 이 물건 떨어지네. 여기서 뉴턴의 만유인력이라는 게 별거야. 모든 사물은 집합 개념이죠. 네. 돼? 네. 녹으면 떨어진다. 이거 모든 사람이 녹으면 떨어진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반화라고 한다고. 일반화. 이해되겠어? 네. 공부를 하는 목적, 학문을 하는 목적은 바로 일반화된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야. 병원에서 연구실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수십 차례 실험을 하는 이유가 뭐야? 이 실험의 결과는 다 달라지겠지만 이것들의 무슨 점을 추출해서 공통점을 추출해서 하나를 발표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이론이라는 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거 이해돼? 네. 그럼 다음 실험은 하나 많아요. 그 이론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지. 나 말 되겠어? 네. 오케이. 이걸 우리가 학문을 봤는데 국어도 똑같은 논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정리해보세요. 국어라는 시험도 이걸 보자는 게 아니라 원소를 주고 무슨 합을 찾는 능력, 집합을 찾는 거죠. 영어는 더 알아? 여기 수많은 문장들이 있어요. 얘들을 하나로 묶는 무슨 목을 내라, 제목을 내라. 그럼 결국 얘는 무슨 개념을 내라? 언어적 집합 개념을 내라 이걸 말이야. 이해돼? 국어 시험을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개념 하나를 이해할 때 이 개념의 뜻을 달달달달 밑줄을 그면서 읽는다는 것이 국어 공부의 본질이 아니라, 됐어? 네. 이거에서 이것까지는 빨리 압축적으로 이해를 해버리고, 그치? 이해를 해버리고 실제 시험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 문장을 찾을 수 있는 게 진짜 국어 능력이라는 얘기거든요. 돼? 네. 그렇지. 그 맥락에서 첫 번째 요령의 경우가 나는데 상대방에게 부담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뭐는 최대화하는. 이해가 안 되지. 무슨 말인지 그 자체를 가지고 가려면 이해가 안 되는 거란 말이다. 듣고 있냐? 네. 자, 이건 여러분들에게 요령의 경륜이 뭐니? 한 번씩은 고등학교 이제 들어와서 들어봤다고. 왜? 이게 또 수능 나오니까, 그 말이 나오니까 이제 가르쳐야 돼. 초딩, 중딩 때는 왜 안 들어오느냐? 초딩, 중딩 국어시험은 이런 말이 안 나와. 얘는 오로지 고등학교 올라와서 수능 과정에서만 지금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말들이란 말이야. 말 돼? 네. 그래서 들어는 봤는데 이해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냥 그 말을 들을 때 추상적으로 요령의 경륜, 요령을 지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그리고 답이 없다는 거지. 두 번째는 요령의 경륜에 대해서 앞에 또 훌륭한 내신형 인간이 하나 앉아있다. 요령의 경륜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 최소화하고 상대방에게 부담 최소. 이건 최다. 이렇게 하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이게. 그냥 이 뜻을 단순 암기하고 있는 거지, 국어시험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거야. 이해돼? 됐어.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얘기했던 거 다 응축시켜서 이제 하나의 개념을 오늘 이제 끝내버리자고. 내 말 되겠어? 네. 그럼 그때 그럼 해야 될 게 뭐냐? 거기 있는 A와 B 개념을 묶어. 요령과 관용의 경륜을 묶어서 요관의 경륜이라고 붙여버려. 요관의 경륜을 붙이는 이유는 뭐냐? 관용의 경륜을 한번 읽어볼게. 해도 되지? 네. 요령의 경륜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투구나와 이익을 극대화하는 표현은 최대화하라. 그런데 관용의 경륜이냐면 뭐냐면 삼각형 쳐줄 게 상대방이라는 단어가 무슨 자신으로 바뀐다. 화자 자신으로 바뀌어요. 듣고 있냐? 네. 거기서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부담이라는 개념과 같다. 이익이라는 개념과 같다고 생각해보죠. 화자 자신에게 혜택 또는 이익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부담을 주는 표현을 무슨 화해라? 최대화해라. 듣고 있냐 지금? 네. 이 두 개의 개념을 봐.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뭐지? 나한테 좋은 건 최소화하고 너한테 좋은 건 무슨 화해라? 최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령과 관용의 경륜이란 손등과 손바닥의 관계야. 똑같은 말이라는 거지. 나한테냐 너한테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에 가서는 뭐한 말이라는 거야. 그렇지. 요령의 경륜이든 관용의 경륜이든 어떻게 말을 하면 결과는 뭐하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이해돼? 그래서 요관의 경륜을 묶어 이해를 해버려야 된다고. 그다음에 대체 그렇게 요관의 경륜을 묶어 이해하면서 해야 될 거. 알게 되죠? 네.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얘를 가지고 개념 이해를 할 때 이 개념 뜻풀이를 니네 용어로 바꿔 이해하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해도 되냐? 네. 대화상에 들어가서 다 내 탓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개념을 외워요. 요관의 경우는 그 문장을 읽었는데 이 문장의 의미가 다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렇지. 자기 탓을 하고 있는 걸로 느껴지는 거야. 천주교에서 예전에 운동이 있었어. 다 내 탓입니다.
아, 내 탓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돼요? 그럼 다 내 탓이라는 것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도 잘못된 게 없다는 거죠. 그럼 저 사람한테 부담을 주는 표현이 하나도 없는 게 되는 거죠. 이해했어? 네. 근데 이걸 조금씩 좀 섞어보는 거야. 아버지, 왜 자꾸 소리 지르고 그러세요? 아버지, 정말 왜 자꾸 소리 지르세요? 자, 이런 놈이 하나 있어. 두 번째는, 아버지, 제가 저번에 객에서 화나셨죠? 아빠 목소리가 너무 크고 제가 쪼으니까. 이것도 아빠 탓이라는 거예요. 말은 부드럽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남한테? 네. 아버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어떻게 아버님 앞에서 감히 제가 화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그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도 아빠 탓이라는 거예요. 4번입니다. 해도 돼? 네. 아, 미안해. 아씨, 내가 못나서 그래. 이게 요관의 경계를 지키는 거예요. 공손성이라는 건 태도 표정이 아니라 그 근본은 수학이라는 거예요. 수학. 누구한테 누구 탓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는 거죠. 이해돼? 네. 됐어요. 다 내 탓이야. 그러니까 영어로 내가 보기에 공손성의 원리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예요. yield, 양보.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누구한테 돌리고 나한테 돌리고 나는 절대로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걸 거꾸로 바꿔보세요. 다 네 덕분이야. 이렇게 갖다가 치잔 말이야. 해도 돼? 네. 그게 바로 C하고 D를 묶어. 참견의 경우는 정리되냐? 네. 참견의 경우는 이런 거야. 칭찬의 문제를 가져갈 뿐이거든. 그러니까 요관이라고 하는 것은 부담의 문제를 가져가는 거고, 참견이라고 하는 것은 뭐의 문제? 칭찬을 누구 할 거냐 이런 거란 말이에요. 나 말 듣습니까 지금? 네. 결국 이건 뭐야? 욕은 내가 다 먹고, 자 대꾸로 정리해, 대꾸식으로 정리해 보자고. 욕은 다 내 것이고, 칭찬은 다 네 것이다. 요걸 인간 사회에서 courtesy, 예의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돼? 네. 물론 가식이죠. 가식이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씨발 공손성을 갖고 태어난 새끼가 어린놈 새끼가 기어쳐 다니면서 밤에 그냥 맨날 쳐 울고 엄마 피곤해 죽겠는데 저 달라고 지랄을 하고 이러겠어요? 시경아 그렇죠? 내 말은 본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식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 사회에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고 싸움이 있겠어. 그러니까 니들도 그런 거 아니야. 뭐가 됐든 간에 내 탓하면 기분 나쁜 거고 내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은 거죠. 지 칭찬하면 지가 이렇게 되는 거고. 내 말 돼? 네. 요 지점의 어떤 마술과 예술이 공손성의 원리인 거야. 이해했어?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 때 책임이 되고 부담이 되고 손해가 되는 건 다 내가 가져. 그 다음에 이익이 되고 칭찬이 되고 좋은 건 다 누가 가져? 네가 가져. 이렇게 구별을 하란 말이야, 이 개념을. 그러면 그 정도를 따질 때 정도 따지기가 조금 뭐 해줄 수 있다. 좀 용이하고 쉬워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리되세요? 네. 이거 보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갈 게 조금만 내가 지금 얘기를 해줄게. 28페이지 문제 봐봐. 왔냐? 네. 자,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대화 내용과 보기를 참고할 때 창황이 마지막 말에 대한 소연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 문형 자체는 B입니다. 뭐죠? 우리가 했던 것처럼 말하기, 진술을 생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대답하네? 28페이지 보고 있어? 네. 지금 내가 읽은 거 맞아? 네. 거기에 지금 글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보니까 말하기니까 우리가 장문에서 풀었던 것처럼 조건에 따라서 생성한 어떤 문장으로 알맞은 것과 문장 형태가 대단히 뭐하잖아요. 동일하단 말입니다. 그렇지? 이해되냐? 네. 자, 그 지점에서 지금 이제 그 조건을 읽으면 대인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는 어떤 의사소통 방식이 갈등을 유발했는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때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게 좋다. 이 보기라는 건 원래 뭐야? 보기 조건이라는 거. 내가 어떤 답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어떤 그런 통로인데, 매개체인데 지금 이 보기는 여러분들이 개념에 대해서 완벽하지는 못해요.
이해됩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혼란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이런 말들, 이제 최소와 최대와 있다고 얘기가 나오면 저 있는 거다. 요관의 경륜이나 참견의 경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해돼? 네. 생각 자체를, 이게 탑과 덕분 중에서 뭔가,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돌리고 있는가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패턴이 된단 말이야. 이해하셨어? 네. 다트 1번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 세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끝났어. 이건 아버지가 문제가 있어요. 이거니까 이건 답이 아니라는 거지. 내 말 되니? 네. 제가 불쌍하게 행동해서 놀라셨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제. 그런데 아버지께서 제 취향을 몰라주신 게, 그럼 아버지 탓이다 이런 얘기니까 이것도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돼요? 제가 건강지에 그래서 당황하셨죠. 이것도 이제 유혹이야, 낚는 거야. 됐냐, 지금? 아버지께서 심하게 혼내셔서, 그럼 그것도 또 아버지 탓이라는 거잖아요. 됐어? 4번. 아버지께서 평소에 자주 소리, 이거는 뭐 거의 뭐 이건 아빠 엿먹어요, 이거라면. 이거는 공손성, 지랄성의 어떤 그 경륜을 지키는 거고요. 됐냐? 5번 같은 제가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속상하셨죠. 아직 괜찮아요.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하신 말씀인데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그럼 이게 다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이게 답이야. 이해되겠어? 요렇게 개념이 어렵고 많고 난해할 때는, 헷갈릴 때는 가장 좋은 개념 그 이해 공부가 할 테지. 이렇게 단순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단순화시켜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관의 경륜과 참견의 경륜을 요령, 관용, 참성, 참동, 견양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개념 풀이를 상식, 철학 그 학문적으로 외우려고 하면 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이 지점은. 이해하셔? 그러니까 이렇게 요관, 참견을 묶어서 공손성의 원리라고 하고 해도 되냐? 네. 거기서 이 두 단어를 외우는 거야. 이걸 외우지. 잘못은 다 내게 있고, 고은 다 당신 겁니다. 이게 지금 저 기독교지. 죽을래? 그렇지? 네. 선악과를 다 처먹은 건 다 내 잘못이고. 여보세요?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런 얘기야. 좋고 나쁘고 그렇다고 내 말은 되겠어. 요렇게 요 공손성의 원리, 요관 참견의 경우를 외워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네. 그리고 듣기의 규칙처럼 플러스 하나를 더 하세요. 그래도 되지? 네. 그게 뭐냐면 동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플러스 하나 더 하세요. 동의의 경륜. 동의의 경륜은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네. 첫 번째는 상황 전제가 있습니다. 상황 전제가 반드시 이것은 화자와 청자 간의 무슨 상황을, 갈등 상황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래도 되죠? 네. 화자와 청자의 갈등 상황이라는 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문으로 갈 겁니다. 가도 되죠? 네. A가 얘기합니다. 소고기 먹죠? B가 얘기합니다. 닭고기 먹자. 그럼 이제 동의의 경륜이 작동할 수 있는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소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갈등을 서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네.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면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치? 네. 그때 우리가 동의의 경륜을 지킨다는 건 화자가 일단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일치점을 최대화한다는 거예요. 해도 돼요? 네. 자, A가 얘기합니다. 닭고기? Right. 좋지. 닭고기 좋지. 얘기하는 거예요. 돼요? 네. 상대가 의견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한 후에 해도 되죠? 네. 그런데 라고 하면서 어떤 이유를 대는 거예요. 해도 되냐? 중요한 건 어떤 이유를 대면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는 겁니다. 동의의 경우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시험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관철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상대방의 의견을 따르는 줄 알아요. 그건 바보짓이죠. 그건 공손성을 벗어난 문제죠. 내 의견을 포기한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공손성의 원리 중에서 동의의 경륜이란 해도 돼. 네.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최대한 예의 있게 내 의견을 관철시키는 방법을 말하는 거야. 이해되었어? 네.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하되 어떤 이유를 들어서 자신의 의견을 꼭 무승철시켜야 돼요. 관철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닭고기 great, but okay, but 또 however 이래 시대나 however 내 말 됐습니까? 네. but
내가 닭고기 알러지가 있어. 부드러긴 하고 기침하고 아우 막 설사하고 지랄이야. 이래. 그러니까 소고기 먹자. 되지? 네. 그 다음 마지막은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서 가로로 짜는 거야. 해도 돼? 네. 다른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다른 제안을 하는 겁니다. 보상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해도 되냐? 네. 이 말에 따르면 뭐죠? Instead of 내가 노래방 쏠게. 쉬는 거 이래. 가도 됩니까? 네. 소고기 먹자! 네! 닭고기 먹자! 닭고기! 죽겠지! 닭고기가 죽여요. 근데 내가 알았어. 그러니까 소고기 먹자. 이번에는 대신에 내가 노래방 쏠게. 오케이.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동의의 경우를 외우고 싶다. 이렇게 이것도 양이 많아. 그렇지? 결정적인 연결어 몇 개로 이해를 하라고. 첫 번째, 의견이 갈등하는 상황에서 good, 네 의견 good, but, good, but instead. 이게 동의의 경우예요. 이해 되겠어? 네. good, but instead. 이렇게 안 하면 아유 가르쳐 봤어. 작년에 처음으로 작년에들이 합법 시험 본 거 아니냐. 그렇지. 알았어. 50년 전에 봤어. 그러면 작년에 봤다고 처음으로 그 고3생들은 이걸 가르쳐 보는데 처음에 순수하게 요정의 경우를 어쩌고저쩌고 나도 이해를 못하고 안 해요. 그러니까 화법에 대해서 어떤 건망증이 있어요. 무슨 건망증이 있냐? 나 누가 시험 그거 지금 얘기했지만 원소를 집합에다가 이게 그리고 이게 무슨 치거든? 답지야. 읽기는 이걸 기본으로 해요. 그동안 즐거웠어. 이걸 기본으로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이 원소와 집합의 원리를 하나 가르쳐주고, 두 번째는 그걸 결합시킬 때 어떻게 하면 패스트 테스트 하면 어떻게 하면 이지 테스트 한다를 가르쳐주는 거 아니야. 나는 됐어? 네. 그렇게 그게 이제 문제 매뉴얼인데,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를 안다 하더라도 방법이 없다고. 여기 나오는 말이나 여기 나오는 말을 모르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고전시가 40번 문제가 A형, B형 모두 오답률 4인데 간단. 무슨 배경도 있고 그랬다 그랬지만 고전시가 그 평시조 다 죽여을 해야 돼요. 평시조 나왔는데 첫 구절이 뭐냐면 흥망이 유수하니 만월 때도 추초로다 이거예요. 흥망이 유수하니 만월 때도 추초로다. 그래서 하나 묻는 거지. 추초가 뭐예요? 어저께 엄마도 데리고 무슨 입설명이 안 해. 난 항상 입설명이면 니들 편 듣잖아. 집에 간다. 니들 편 듣는 게 뭐냐면 내가 입설명을 할 때 첫 번째 말은 애들 국어 성적 안 나온다고 제발 애들 좀 죽이지 말아라. 어? 국어가 녹록한 과목이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한번 써줘요. 자, 어머님들 여기 무슨 뜻입니까? 뜻은 됐고요. 추초가 무슨 말입니까? 추초가 뭐냐고. 이게 해독이 안 되면 문제가 틀리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내 말 이해되겠어? 네. 자,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묻는 거, 흥망이 유수하니 많을 때도 추천하다가 무슨 집합 개념에 속하냐는 거예요. 왜요? 그건 오히려 나올 수 있다. 흥망이 유수하니, 어디서 들어본 거잖아. 흥망이 뭐한다? 유수하니. 흥하고 망하는 게 여기까지도 안 되는 거야, 니들이 지금. 좀 답을 못하는 거죠. 그럼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무슨 개념이 안 나와요? 집합 개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들어요? 네. 집합 개념 하나 써줄게. 이게 뭐냐면 세상 만사의 허무함을 뜻합니다. 자, 이제 끄덕끄덕 합니다. 내 말 돼요, 지금? 네. 자, 세상 만사가 다 허망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흔한 것다. 있지만 언젠가 뭐 한다 이거지. 망한 거. 그런 일이 많다 이겁니다. 망할 때는 뭐냐? 흥해나. 달을 딱, 달이 꽉 차있는 것을 바라보는 대. 이게 뭐 거기 가서 본다는 건 일단 이게 좀 된다는 거 아니겠어? 이게 돼야 관광을 할 거 아니야. 근데 그 망할 때가 다 허물어지고 가을 풀만 가르쳐. 황폐화됐다는 것이. 돼요? 근데 자, 이거 갖고 황폐화가 나오려면 추천하는 말이 가을 풀이라는 걸 보여야 돼. 알아야 돼. 시계 만나면 돼? 네. 이걸 개념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국어 공부는 세 가지야. 근본 원리로서 국어 시험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걸 이해하는 거 하나.
이건 첫날 끝나. 내가 도훈이하고도 했지만, 네. 오케이? 민성이하고도 나하고 잠깐 같이 해야 될 게 있다는 게, 이 근본적인 원리를 먼저 같이 논한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 내 공부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과정을 배우는 게 이제 지금 우리가 매뉴얼들을 가져가는 거야. 그렇게 A와 A, 원소와 집합을 교환을 하는데, 갖다 맞추는데, 어떻게 하면 쉽고 빠르고 실수가 없겠냐? 이해되겠어요? 네. 이거죠. 그 쉽고 빠르고 실수는 국어시험에서 자그마치 몇 점으로 움직이냐면 한 10점으로 움직여. 왜? 빠르지 않으면. 쉽지 않으면 빠르지가 않아지거든? 들어? 네. 그럼 나중에 시간이 좁혀갖고 저 뒤에 문항 문제 나중에 풀 수 있는 거 못 풀어. 이러면 3등급, 4등급이야. 니들은 절대 다 풀어서 수능에서 3등급, 4등급 안 나와, 이 새끼야. 니들이 위험한 지점은 2등급이나 1등급에 머무를 때야. 지금 1등급이 뭐가 문제입니까? 니들이 뭐, 서울대 한대리, 씨! 나 미쳐. 문과 만점자가 32명이래. 왜 이래? 그렇지? 네. 산술 계산해볼까? 32명은 뭐야? 서울대 경영학과 정시정원 얘네가 다 채운다는 얘기야, 이 새끼야. 서울대 경영학과 전체 정원이 150명이야. 수시로 70% 뽑으면 70명에다가 5, 7, 30명이니까 105명 아니야. 45명 뽑아요. 거의 그다 찬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왜 대답 안 해? 네. 근데 어떻게 선생님 400점 만점이 커트라인이 아니라 396점이 됩니까? 어떻게 해서 될까요? 수시. 그렇죠! 다행히도 이 중에 몇 명, 8명은 수시로 붙어있어요. 저 8명이라니. 8명은 재학생이거든요. 나머지는 뭐? 재수생. 재수생은 수시가 없죠. 야, 이해되세요? 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만점자 나온 게 저기밖에 없잖아. 영래호밖에 없어. 거기 3명인데 3명 중에 이미 2명은 서울대 불문과 붙어있대잖아. 병신들이야. 붙었는데 왜 만점을 받나 모르겠어 나는. 오케이? 네. 자, 그러니까 이제 24명으로 줄어요. 그렇죠? 24명에다가 나머지 43명 채우면 20명이 필요한데 됐냐? 네. 이게 이제 한 개씩 튼 놈들이 있겠죠. 근데 이 중에서 꼭 경영학은 안 갈 놈도 있거든. 또 빠질 거 아니냔 말이지. 그치? 나는 이게 돼. 네. 얘는 지금 서울대 7% 늘었다. 서울대 목표로 하면 이게 이 단순 7% 생각하면 안 돼. 예체능 빠지니까 이게 벌써 예체능 빠지고 문과 이과만 7%니까 실제로는 10%야. 여기 되겠어? 네. 두 번째 문제. 이제 문과 애들을 최상위권을 의대에서 받아준다 그러면 몇 명은 반드시 넘어가. 넘어간다고. 원서를 쓰려고 하는 순간에 부모가 압박을 넣고 넘어가게 돼 있어. 자, 그거에는 빠질 거야. 거기다가 플러스 요 7%를 무슨 과에 주냐를 봐야 돼. 국문과 정원을 늘리거나 이러진 않을 거야, 내가 보기에는. 차라리 그러니까 좀 뭐가 이렇게 뭐가 좀 이렇게 취직이 되는 과들을 늘려주겠지. 아, 시래나 그렇지. 네. 즐거웠어. 그 다음 너무 즐거웠어, 이면. 서울대가 왜 이 지랄을 하겠냐. 그 가문으로 바꾸면서. 수능 좋은 애들을 받아야겠거든. 네. 이해되겠어? 물론 수시로 좋은 애들을 선점하긴 하지만 이게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야. 내신 좋은 애들만 갖고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 중에 뭐가 있어? 시골 애들은 서울대 가서 과외받잖아. 네. 여기서 수업 딱 맞는다니까? 저 지방에서 지기는 온 애들은. 이해돼? 그러니까 정시로 좀 좋은 애들을 뽑아야겠단 말이야. 그럼 이 장수는 거의 어디냐? 자전 내지는 경영 이런 데다가 줄 확률이 높다는 거지. 이과는 의대 뭐 이런 데다가. 그러니까 초상위권 애들한테 이 7%는 단순 7%가 아니라 뭐 어떤 서울대 상위권 학과를 가려고 하는 아이들한테는 이게 거의 한 20% 가까운 이 실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네. 그러면 또 그 레벨의 아이들은 일파만파죠. 일파만파가 되지. 연구대는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 이제 이런 패턴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거,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지? 아까 말했지만, 니네들의 함정은 국어 성적이 모든 2등급이나 1등급을 머무를 때란 말이에요. 그 2등급에 1등급에 머무르는 걸 넘어서는 건 얘야. 얘를 갖고 넘어가야 돼. 이해되었어? 네. 그 다음에 마지막 95에서 100을 가닥 사태가 얘라고. 개념이란 말이야. 말이란 말이야. 말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시대야. 이해하겠어요? 네. 이거죠. 이렇게 해서 100점을 올라가는 어떤 계단인데,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화법 개념을 굉장히 무시한다고, 얘네가. 나 뭐 별거 아니잖아.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자, 고전시가 하자, 화법 하자, 자, 요때 요 심리. 왜 그래? 고전시가 말 배우죠. 뭐 대단한 거 할 것 같은 느낌. 그렇지? 화법 개념 배우자? 이런 느낌. 요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개무시하다가 수능에서 개무시 당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네. 한번 꼭 필요한 건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했던 것 중에서 얘가 가장 핵심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불러주면 이해를 못해서 내 나름대로 작년에 수업하면서 나온 결과물이야. 이걸 이렇게 하면 애들이 이해를 하는구나 해서 나온 결과물이니까. 듣고 있어요? 네. 요간 참경을 내 탓이야, 네 덕분이야. 내 탓이야, 네 덕분이야로 외우고, 얘는 goodbye instead. 이렇게 해서 개념을 잡아주시면 해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빨리 긁어봅시다. 그 상태에서 다시 돌아와서 예문 보면, 보고 있냐? 많이 바쁘시겠지만, 김 부장이 얘기합니다. 많이 바쁘겠지만, 이게 컴퓨터 나오네, 신기한 게. 재무관리 성과 보고서를 내일까지 제출해 줄 수 있겠어요? 차 과장은 일을 하면 시원하게 잘 처리하는 사람이니까. 정리해 봅시다. 해도 됩니까? 네. 많이 바쁘시겠지만, 이것도 요령의 경우를 지킨 겁니다. 왜죠? 바쁜데 일 시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리고 당신이 이 일을 해주면 뭐예요?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신 분이 되는 거잖아요. 정리됐냐? 재무관리 성과 보고서를 내일까지 제출해 줄 수 있겠어요? 여기서 주목할 건 있겠어요? 라는 지점입니다. 왜? 이렇게 되면 해도 그만? 아니도 그만인 거죠. 부담을 최소화시켜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네. 차과장은 일 하나는 시원하게 잘 취하는 사람이니까. 이거 그냥 의례적인 말입니다만, 그 두 가지 말에 의해서 무슨 경우들이 시도가 된 거야. 의례 경우들이 시도가 된 거야. 근데 니네가 지금은 뭐가 오히려 안 된 거냐면, 이 문제하고 비교할 게 없잖아요. 내가 지금 비교를 하나 해줄게. 해도 됩니까? 네. 알마 말고! 닥치고! 재무관리성 본고서 내면 되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렇게 말하는 거고. 답지에 들어가면 구별이 되기 시작하실 거야. 있겠지. 이해되겠어? 네. 다음, 관여의 경우. 이해. 대수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 말하는 내용을 제대로 듣지 못한 상황. 규현이가. 규현이. 이 새끼 좀 문제가 있어요. 규현이. 이 새끼. 야, 좀 크게 말해. 모기 소리처럼 작아서 들리지가 않잖아. 가 있고. 해도 돼? 네. 똑같은 규현이지만 니은에 가서 내가 잠깐 집중을 못해서 네 이야기를 못 들었어. 미안하지만 한 번 더 말을 해주자는 거야. 그럼 아까는 누구 때문에 이야기를 못 들은 겁니까? 대수 목소리가 작아서 못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니은은 내가 집중을 하지 않아서 못 들었으니까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지? 자기한테 돌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거 이해되겠어? 네. 오케이. 그 다음 찬동 칭찬의 경우는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최대화하라. 뭐 이런 거. 친구의 여자를 소개받는 자리. 친구의 여자친구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 희한한 새끼 다 봤네. 친구의 여자친구 외모를 지금 왜 신경 씁니까? 정수가 정이라고 했지 너 못생겼어. 니은에 갔더니 정이라고 했지 너 참 착하다. 애들이 흔히 하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못생겼다는 건 욕이 되는 거고 착하다는 건 어쨌든 무슨 차를 한 거잖아. 칭찬을 한 거죠. 이해됐냐? 네. 그런 상태. 대체? 왜 또 대답이 없어? 대체? 네. 그 다음에 겨냥의 경우를 갑니다. 기업과 이게 또 비교를 합니다. 아까 요령의 경우는 이 비교가 없어서 김 부장 말이 잘 안 들어왔던 건데, 아까 내가 비교해줬으니까 뭐 항상 비교가 있어. 너희들은 답지에서만 보게 될 테니까, 그 표현을. 이해됐지? 그런 건 조금 없는 거죠. 자신에 대한 칭찬 최소, 비방 최대화. 그게 뭐냐? 너희들 성적 많이 올랐다며? 대단해. 뭐 머리가 워낙 좋으니 당연한 결과지. 죽여버리고 싶겠죠. 똑같은 겁니다만 요즘도 성적이 많이 올랐다면 대단해. 아직도 많이 부족한 걸 더 열심히 해야지. 이제 나를 지금 칭찬하는 게 아닌 거니까 두 개를 비교하면 니은이 훨씬 더 경륜을 지킨 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 네. 오케이. 그 다음 동의의 경륜. 아까 말했던 거. 자신의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이 다를 때 다른 점은 최소화하고 일치점은 최대화하는데 그게 뭐냐? 민지와 철민이 외식을 나가려는 상황. 철민아 나 소고기 먹고 싶어. 소고기 좋지. 고기 하면 소고기가 최고지. 바트. 민지야 나 어제부터 양념통닭이 너무 땡겨. 우리 소고기 먹는 대신 양념통닭 먹자. 대신에 노래방에 가자. 그럼 뭐
민지가 이걸 싫어할 이유가 없겠죠. 이렇게 가는 걸 이제 동의 경우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 말 이해됐어요? 네. 됐어요. 그러면 화법 1에서 공통으로 배워야 할 규칙 4개는 바로 정리가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바로 이어서 넘어갔더니 5번 뭐라고 붙어있어요? 주요 화법 유형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화법 유형별로 필요한 개념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아, 이거 시간 꽤 걸리는데. 아, 오늘 나 이거 질문 받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5번째. 주요 화법 유형의 이해. 그래서 화법 유형별로. 지금 이제 이 앞에 4가지는 전부 다 우리가 말을 이제 어떤 것을 하든 간에 얘기했으면 됐고. 그렇지? 네. 여기 또 주요 화법 유형별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화법 유형을 이해할 때, 그 화법 교과서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좀 쉬운 화법이라 해서 대화 협상 면접을 한 파트가 있고, 들어? 네. 그 다음에 이제 토의 토론이라는 화법이 하나가 있고, 발표 연설 강연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놨는데, 너희들이 주요 화법 유형을 잡을 때 크게 의미는 없지만, 나중에 그 듣기나 말하기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니까, 화법 유형을 잡을 때 그 기준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1인 화법과 다인 화법. 이해되겠어요? 네. 1인 화법이라는 것은 화자 한 사람이 나와서 계속 혼자 씨 부리는 걸 말하는 거지. 뭐 니들 얘기 들어 여기 들어가고 발표, 연설, 강연 따위가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인 화법이라는 건 2인 이상이 나와서 말을 서로 뭐한다? 주고받는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시동.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대화, 협상, 면접, 토론, 토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화법 충교과서에 이렇게 실려있어요. 발행강, 대형면, 토토가 실려있어요. 재미없네. 근데 그걸 1인 화법과 무슨 화법으로 나눠서, 다인 화법으로 나눠서 일단 화법의 유형을 한번 이렇게 상을 잡아 두도록 하시고, 아시겠습니까? 이 각각 지켜야 될 규칙이 있는데,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발표 연설 강연에서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쉽게 해라. 뭐 하다가 중간중간에 질문을 던져서 주의를 환기해라. 내 말 듣냐? 네. 또는 뭐 시각제를 이용하든가 뭐 해라. 마지막에 가서 요약 정리를 해줘라. 친구들 수준에 맞게 단어 수준을 조절해라. 뭐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여기 개념은 그냥 상식적인 어떤 그 센스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서 제가 다 발라버렸어요. 됐어요? 네. 3학년 때로 처음에 시도를 했는데 괜한 시간 낭비고 서로 그냥 스트레스만 받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날리면 되는 거고. 됐지? 네. 대화는 따로 규칙이 또 없어. 지금 말했던 1, 2, 3, 4의 규칙을 지키면 돼. 대화도. 정리됐어? 네. 그래서 이것도 날라가. 근데 남는 건 이제 협상, 면접, 토토. 현면 토토가 남는 건데. 됐지? 네. 뭐 A형이든 B형이든 토론 토의는 뭐 가장 자주 활용되는 형식인 거니까 해야 되는 거고, 협상하고 면접이 의외로 시험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조금 이제 규칙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개념태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한번 쭉 설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협상이죠. 맞죠? 네. 아, 많이 안 할 거야. 많이 안 할 거야. 많이 안 할 거고 들어가서 협상을 하는데, 협상에서 딱 하나만 나와요. 하나. 각 개념별로 하나씩 정도만 내가 할 거야. 알겠지? 네. 협상은 뭐 아는 대로 뭐 이거 관련된 갈등을 인식한 둘 이상의 협상 주체가 갈등을 해결할 목적으로 합의를 위한 대화를 조성하고 구성하는 공동의사를 총괄형이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어차피 지문으로 나올 거니까 이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협상의 조건이라는 건 협상을 하려면 상황 조건으로서 이익과 관련된 갈등이 있어야 된다. 참여자들은 경쟁적 협력 관계가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다 의미 없는 거고 해도 되지? 네. 협상의 유형도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거 가지고 뭐 내신 시험 본 것도 아니고 수능과 정도 된다면 정답이 없는데, 협상에서 55페이지는 협상의 절차라는 개념 하나가 나옵니다. 해도 되냐? 네. 협상의 절차 또는 과정과 연관된 걸 하나 알아야 되는데, 이게 문제를 풀 때 실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가, 가도 되지? 네. 보편적인 화법칙은 이렇게 돼요. 오늘 공부했지만 여기 어떤 화법 지문이 있단 말이야. 그렇지? 여기래. 그렇지? 네. 그리고 이 지문에 대해서 이제 듣거나 말을 할 때, 다시 말해 듣기 문제가 나거나 말하기 문제가 날 때 그 답지 형태가 이렇게 되거든. 둘 중 하나야. 답지를 쭉 적으면 앞부분에 뭐가 있다고? 동안 내가 이 답을 찾아야 할 이 글에 무슨 치가 나온다 했어요. 위치를 준다고 얘기를 했잖아. 아이씨, 그렇지.
그 2점하고 안 된다 그랬잖아! 여태까지 지금 몇 교시나 나하고 같이 수능 공부해온 새끼들은 가장 중요한 게 그 얘기라고 그랬잖아. 그만 했어.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능 국어 공부 딴 거 많이 할 생각하지 말어. 수능 국어 시험이 원소와 집합의 교환이고, 듣고 있냐? 그 교환을 할 때 답지에서부터 출발하고, 답지에서부터 출발할 때 답지는 뭘 가지고 있다는 걸 꼭 이해하고, 위치와 확인할 말을 갖고 있다. 내 말 돼? 네. 다시 말하면 여기 집합어를 갖고 있고, 이 집합어를 일로 가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여기는 문장인데 여기는 뭐기 때문에, 글이기 때문에 양의 균형이 맞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딱 맞는 통에다가 답지 문장 하나를 딱 띄우는 게 아니라, 여기 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개가 있고, 여기는 지금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핀이. 그러니까 저 1번 통에 꽂아야 될지, 2번 통에 꽂아야 될지, 3번 통에 꽂아야 될지, 이걸 모른다는 거야. 내 말 맞지? 네. 그래서 이 답지를 이 글에서 어디다가 끼워야 될지를 지시해주는 나비게이션이 답지 앞부분이란 말이야. 이해돼? 네. 그래서 이 앞부분이 뭐야? 첫 번째 방식, 기억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준다면 되지? 네. 두 번째는 이거 아니면 사회자는 이런 말을 하고 있다. 그럼 이 답지 보고 니는 이 답지 플러스 무슨 자를 건져서, 사회자를 건져서 정말 사회자가 그런 말을 하고 있나? Really? 이게 국어시험이란 말이야! 네가 고1 때는 이것만 이해하라고 했어. 그렇지? 네. 그리고 이번 기말고사 끝나고 교합방서부터 문학비문학 본격적으로 하라고. 문학비문학은 이 기본적인 원리, 원소와 집합의 교환인데 A는 N개고 답지는 원계란절의 문제라는 거야. 네. 이해됐냐? 네. 그러니까 원과 N을 조정하려면 이 원을 이 N 중 어디에다 꽂아라는 말이 꼭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국어시험 한 문장을 정리한 거야. 어디에 가서 무슨 말이 있는지 뭐해라? 확인해라. 이거란 말이야. 이게 국어시험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거야, 내가 지금. 이해돼? 근데 니네 머릿속에 바로 뭐가 없다 그랬어. 얘가 평생 지금 나한테서 처음 듣는 말이란 말이야. 국어시험을 보는데 말과 말을 맞추는 무슨 치를 준다. 위치를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국어시험이 말과 말을 맞추는 거라 그러면 끄덕끄덕합니다. 쟤들이 풀어봤거든요. 글에 남아있는 말하고 답지에 남아있는 말을 맞추는 거 맞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라고요. 그 답지에 나와있는 말과 글에 나와있는 말을 맞추되 얘를 가지고 뭐하란 말이야. 맞추라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됐어? 네. 그래서 문제와 답지 시작 제일 앞부분은 늘 뭐야? 위 글에 A의 가달락의 기억의 내용으로 알맞은 거예요. 처음에 뭐부터 나온 거예요? 지정된 위치부터 나온 거란 말입니다. 이해하셨어? 네. 이거 못 건지면요 80분에 도저히 국어시험 볼 수가 없어요. 시간 가장 많이 보낼 때가 언제? 비문학의 내용 위치에서 위치가 없어. 그럼 글을 답지 1번 갖고 한 번 다, 답지 2번 갖고 한 번 다, 답지 3번 갖고 한 번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방황하는 거죠, 스트롤. 난 돌아다니. 국어시험 보라고 했더니 전망사가 글의 앞뒤를 왔다 방황하라고 답했으면 점수가 너. 수능은 바로 그 방황형 시험에서 답지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이 방황형 시험에서 무슨 시험? 갈고리형. 답지에서 위치를 딱 건져서 시공을 지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돼 지금? 네. 그거를 지금 의식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니네가. 수능 시험을 보려면 나면 됐지? 내신도 아니야말로 그런 거야. 수능처럼 수능 때 글 배우고 수능 때 시험 보기 줘가지고 씨발 그 전날 지금처럼 외우고 질문하고 들어가? 모의고사 볼 때? 그 전날까지 탕자 놀다가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다가 내일 시험이래. 와우! 시험 없네! 이러다가 들어가서 시험지 딱 가면 어우 씨발 시작! 하잖아! 내신이 얼마나 좋은 거냐 그러니까! 뭐 이거 뭐야? 오히려 그래서 못 보는 거야. 어? 내신도 모의고사처럼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말하고 말을 찍어서 맞추겠다 이 마음을 먹으면 더 성적이 잘 나올 수도 있어 내가 보기에는. 괜히 한답시고 씨발
중간. 부담만 졸라게 갖고 있고. 외워져, 이게? 이게 지금 장난이야? 이거 외워? 외워지지 않는다고, 이게. 근데, 그거 하나만 지금 고1 때 딱 머릿속에 넣어두라고 했잖아, 내가. 그래야 고2 올라가서 문학을 하든 비문학을 하든, 거기에만 집중해서 뭘 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야. 거기에만 집중해서. 이해되었어?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 지랄 수정을 그냥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통의 해도 되지? 보통의 화법 지문, 협상이 아닌 보통의 일반적인 화법 지문은 어떤 문제를 내든지 간에 그 답지에 이 지문에서 이 말을 찾아야 할 위치를 기억 또는 사람 이름으로 준단 말이에요. 돼요? 네. 협상은 안 줍니다. 협상은 안 줍니다. 그래도 됩니까? 네. 협상은 이런 식으로 줍니다. 어떻게? 여기 하나의 협상 지문이 나와 있을 때 듣기든 말하기 시험이든 어떤 문제 요구가 있을 때 답지가 이렇게 돼요. 위치를 주는 개념이. 시작 단계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다. 조정 단계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협상의 절차 개념이 왜 중요하냐? 나중에 실질적으로 협상 지문이 나와서 문제를 풀 때 답지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지시해주는 개념이 협상은 사람 이름이나 기호가 아니라 바로 이 절차 개념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 말 뜻을 알라가 아니라 이렇게 나오니까 시작이 어디까지가 시작이고 어디서부터가 조정이고 어디가 해결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돼? 그래? 말 돼? 네. 그래야 답지를 보고 아 2층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 여기로 가야 되겠다. 이걸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지. 동의됐어? 네. 네. 그럼 위치 발견 때문에 배우는 건데 특히 오해가 이해예요. 협상의 시작이 이것들은 무슨 진영과 대단한 협상을 하는 줄 알아요. 지금부터 한미 FTA 제188차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상이 시작되고 거기까지가 시작. 아니야! 협상의 시작은 여기까지야. 그것도 확대가 돼야 돼. 해도 되겠어? 네. 그 다음에 너희들이 보는 협상 지문은 대부분 다 뭐냐면 가게에서 옷 사는 거야. 그런 거 같은 거야. 좀 때릴래 맞으면. 그렇지? 네. 그러니까 바로 가. 뭐라고? 바로 가. 뭐라고? 아저씨 이옷 얼마예요? 아저씨 이옷 얼마예요? 95,000원인데? 안녕히 계세요? 이러면 끝이야. 협상이 없어. 아저씨 이옷 얼마예요? 95,000원인데요? 아 그러지 말고 제가 살 건데 90,000원 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각자의 기본 뭡니까? 요구사항이 제출된 것까지입니다. 그 다음서부터 협상이 무슨 점이 되는 거예요? 조정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돼요? 중요한 건 협상, 봐봐. 협상이 시작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각자의 기본적인 요구가 나오는 건데 그 요구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이 옷을 사겠다. 내 말 돼 지금? 그러니까 내 말이 되겠어요? 네.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지점에 대해서 합의할 용의가 있다. 여기까지가 밝혀져야 무슨 상이 시작이 되는 거지. 협상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협상의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상대방이 나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전제 하에서 제 요구를 받아주시면 이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걸 협상의 무슨 점이라고 그래? 조정이라고 한다고. 내 말 돼? 네. 어허이! 이해했어? 네. 그 지점에서 협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딱 하나, 자, 정리하면, 지금까지 했던 말을 정리하면, 협상의 절차하고 과정이라는 것은 왜 필요하냐 해서, 얘가 필요한 이유는 나중에 협상 지문의 문제를 풀 때 답지를 그래가서 확인하기 위한 무술 발견을 위해서, 위치 확보를 위해서 필수적이란 말로 이 개념이 이해되느냐? 네. 그런데 그 위치 확보를 위해서 꼭 알아야 될 말은 협상의 절차는 시작, 조정, 무슨 결로 끝나거든? 해결로 끝납니다. 도움이 되십니까? 네. 이때 해결이라고 하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서로 간에 아이고 그럼 그렇게 합시다. 아이고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러면서 이제 협상이 해결되는 걸 거란 말이야. 말 되지? 네. 그리고 조정은 설명해줘봐야 몰라요. 그냥 뭐라고 생각하느냐. 서로 깎고 뭐하고 이렇게 이럽시다 저럽시다 이런 과정이라고 조정을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왜? 나중에 발견할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시작이나 조정이나 해결이겠다고 하면 되는데 일단 해결 기점으로 그 위까지는 위가 무슨 점일 거 아니에요. 지문상은 조정이겠지. 말 돼? 네. 그러니까 요걸 윗대가리만 잘라주면 되니까 무슨 장은 딱 알란 말이야.
시작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되겠어? 네.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제발 인사말이 아니야. 인사말 내지 대외선언 이런 게 아니고요. 시작이란 너희들이 조정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 9만 원에 주세요. 8만 원만 합시다. 여기까지를 포함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돼? 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합의를 위한 기본적인 요구의 제출. 여기까지가 협상의 시작이에요. 내 말 이해됐습니까? 네. 자, 이 질문으로 한번 해드립니다. 이해하시겠죠? 이해합니다. 세진이가 여름에 입을 원피스 하나 사야겠어.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8만원 정도가 적정 가격인 것 같아. 가게에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옷을 골랐음. 세진이가 이 원피스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점원이 가격이 적당하게 나온 제품이에요. 딱 10만원만 받을게요. 좀 비싼데요? 브랜드 제품도 이 가격대면 하나 사겠는데 조금 깎아주세요. 왜 여기서 단락이 갈려야 이 이해가 쉽다. 거기다 붙여놨나 모르겠어요. 그 부분, 세진이 그 부분까지가 협상이 무슨 작이에요? 시작이에요. 지금 내 말 됐니? 네. 10만원 주세요? 깎아주세요. 여기서부터 협상이 시작되는 거라면. 내 말 이해됐어? 네. 그런 다음에 점원서부터 점원, 세진, 그 다음에 한 단락 띄어져 있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점원의 말을 들어보면 H 모르겠다. 좋아요.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이긴 하지만 원피스가 딱 손인 거다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되면 해결에 해당하는 대목이 된다는 거죠. 이거 이해되겠어요? 네. 예. 그런데 이 문제, 자, 이 질문 갖고 이제 이렇게 나온다니까, 답지가. 세진이가 점원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정리됐지? 협상은 이 절차 개념을 너희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문제를 낸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시작 단계에서 세진이는 이런 방식으로 말하고 있다. 내 말 돼, 지금? 네. 그 다음에 조정 단계에서 점원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요렇게 답지가 나온다는 거죠. 되겠어? 네. 이것도 너희들 또 그걸 필요성을 받아들이려고 추상적이지 않고 직접성을 갖기 위해서 문제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페이지를 찾으면, 찾아도 되죠? 페이지를 찾으면, 전에 또 썼던 거니까. 자, 말씀드려. 29페이지, 30페이지 비슷. 30페이지 문제 보입니까? 네.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에 학습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도 말하기 문제인데 중요한 거 문제는 학습활동을 이해해드릴게요. 학습활동을 수행한 결과가 답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이래요? 그렇죠? 네. 그럼 학습활동을 봤더니 정과장과 고택주인의 고택개방을 쟁점으로 아래의 절차에 따라 공감시간 협상. 이게 6월달 목표 문제였어, 작년. 협상을 한다고 할 때 조정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냐 이거죠. 문제 제 말 이해됐습니까? 네. 그때 시작 단계, 협상 참여자의 무슨 입장 확인,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게 시작 단계고, 조정 단계는 상대방이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제안이나 대안 제시, 자신이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필요한 조건 제시, 실현 가능성, 기대 이익 등에 대한 상호 검토, 해결 단계는 제시된 대안들을 재구성하여 합의한다. 이렇게 가서 지금 나와 있는 정과장이나 고택주인의 말은 이제 뭐야? 이건 생성 문제니까 답지가 원소고 지금 보기에 있는 게 무슨 어잖아? 집합에 해당하는 말인 거잖아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조건 속에 들어가는 원소 표현이 어떤 거냐를 찾아보라는 건데, 내 말 되죠, 지금?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절차를 이용해서 협상 문제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말 듣냐? 네. 6월달에는 무슨 단계에서 답이 문제가 나온 거죠? 조정 단계에서 나왔습니다만은 보기가 있으니까 보기를 갖고 찾아 나가면 된단 말이야. 그렇지? 네. 근데 제일 가깝한 게 시작 단계는 협상 참여자의 기본 입장 확인 이래서 보기를 주지만 보기를 봐도 그게 오해가 빚어질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내 말이. 이해됐니? 네. 그래서 이 시작 단계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지금처럼 조정과 해결 단계는 다 보기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기를 개념 풀이죠. 그게 일종의. 내 말 이해돼? 네. 그 개념 풀을 읽고 답지를 맞출 수가 있는데 보기를 줘도 이 무슨 단계는 시작 단계는 아주 깝깝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기돼? 작년 EBS 그 B형 가지고 애들이 그 학과 문제 풀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거.
시작, 조정, 해결 단계 나오면 어디로 가서 이걸 찾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비문학의 무슨 일치 같은 느낌. 내용을 체험제 푸는 느낌을 주는 거죠, 이게. 이해돼? 그래서 단순히 모르기만 하면 되는데 시작이란 말에 대해서 또 까부는 거야, 또. 시작하니까. 협상이 시작하니까. 저 같은 건 뭐냐면 이거 얼마예요? 영어의 협상이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세진이가 와서 이거 얼마예요? 아, 협상이 시작되었군. 자, 지금부터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뭐 이러면 그게 아니고 협상에서 이거 얼마가 아니라 10만 원 주세요? 9만 5천 원이요. 여기까지가 협상을 뭐라는 거지. 시작. 그래서 이 기본 입장이 제출될 것까지를 말한다. 보십시오. 됐습니까? 협상 끝. 그러고 넘어가면 다시 우리 저 프린트 보게 되면 이번에가 아마 면접일 거예요. 그렇죠? 면접. 면접도 하나만 할 겁니다. 하나만 하시면 돼요. 면접이 뭔지 모르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아니면 넘어가네. 그렇지? 네. 57페이지에 가면 면접에 질문과 답변에서 면접에 무슨 문이라는 게 나와? 질문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수능에 이용돼. 자, 면접 이건지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입사와 입학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시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면접인데 면접에서는 두 가지. 첫 번째, 제발 순간적으로 헷갈리지 마. 면접관 나오면 그나마 나은데 면접자, 피면접자라는 말 나올 때 이거 순간적으로 헷갈리지 마세요. 면접관은 회사 측, 학교 측을 말하는 거고 면접자라는 것은 여러분은 전부 면접을 받는 사람이니까 무슨 면접자? 피면접자가 여러분이에요. 이거 이해됐어? 네. 순간적으로 그냥 헷갈리지 마도록 하고. 오케이? 네. 두 번째가 면접 가서 이해를 해야 될 것은 면접의 질문 유형을 이해해야 돼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해도 돼? 네. 자, 기억에서 면접자는 이러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면접 질문 유형이 답지에 쓰일 수가 있다는 거지. 말 돼? 네. 아니, 예를 들어서, 어이, 학생, 우리 학교에 왜 들어오려고 하나? 면접자는 기억 부분에서 보완적 질문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보완 질문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게 무슨 질문이냐? 주요 질문이에요. 정태요? 네. 그렇게 이제 듣기 문제로 이 문제는 나올 확률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두는데 면접의 질문 유형을 묶으면 주안 중심, 중심이 된다는 거잖아. 왜 이래? 그렇지? 네. 그러니까 주안적 질문과 보조적 질문으로 하나 나눌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 답지 그대로 나오는 말이에요. 되지? 네. 이 중 이해가 제일 힘든 게 이겁니다. 주안 질문과 보조적 질문인데 제일 헷갈릴 거야. 주안 질문은 언제나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한 개밖에 없습니다. 입사 시험이면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는 이유가 뭔가? 입학 시험이면 우리 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이겁니다. 서울대든 뭐든 자기소개 쓸 때 1번 문제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이과를 왜 들어오려고 하는지 쓰시오. 그러면 되냐? 서울대 같으면 우리 학교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이고 우리 학교가 왜 당신을 꼽아야 하는지 쓰시오. 이게 1번이란 말이에요. 내 말 돼? 네. 그러니까 왜? 뭐 때문에 입사를 하려고 하고 입학을 하려고 하는지 그 동기나 이유를 묻는 질문이 주안 질문입니다. 그 외의 것은 아무리 거창해 보여도 다 무슨 질문? 보조적 질문이에요. 예를 먹고 바로 확인할게요. 해도 됩니까? 네. 입사 면접에서 김수철 씨, 우리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도 돼? 근데 이런 거. 면접자가 김수철 씨는 혁신을 중요시하는 우리 회사의 이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건 아무리 말이 멋져 보여도 왜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고 하느냐는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거니까 이건 보완적 질문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 주안 질문은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 여러분의 면접을 갖추는 상황은 두 개밖에 없어. 결국 입사 아니면 뭔데? 입학인데. 말 돼? 네. 왜 우리 회사에 오려고 하나? 왜 우리 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나는 동기나 이유를 묻는 걸 주안 질문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말이 아무리 멋있어도 다 무슨 질문이다? 보조적 질문입니다. 됐습니까? 자, 개방형 질문은 뭐냐? 이런 거 논술식으로 생각하면 돼.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뭡니까?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서술형으로 자기의 생각을 유도하는 질문은 개방형 질문이고 해도 됩니까? 네. 이런 거죠.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오늘 며칠이야? 네, 제 생각으로는 남들은 뭐 12월 24일이라고 얘기한다면 제 생각으로는 12월 68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친놈이죠? 전에 한글은 누가 만들었나? 네, 제 생각으로는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세종대왕의 둘째 동생인 민종대왕이 만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건 미친놈이라는 거야.
야,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개방형이라는 것은 면접자의 생각이 뭐냐 라는 것으로서 듣고 있지? 네. 서술형 방식의 질문을 말하는 것이고 폐쇄형 질문이라는 것은 정답이 있는 문제, 정답이 있는 질문. 현재 이건 암기형 어떤 질문을 이야기하는 패턴이다. 피면접자 아니에요? 미안해요, 시대마. 그거 봐요, 나도 헷갈리잖아, 전반세야. 이해했습니까? 대학 입학 면접에서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만약에 신빵빵 학생이 엔지니어라면 이상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개방형. 베르누이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예, 제 생각에 베르누이의 원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베르누이의 원리란 무엇을 말한다. 이렇게 딱 답이 나와야 되는 패턴인 거죠. 이해됐어? 네. 됐어. 야, 이거. 그러니까 나머지 면접은 그것만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가면 이제 토토 시리즈가 나오는데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힘들어 죽겠다. 잠깐만 쉬었다 하죠. 오케이? 네.